안녕하십니까. 김원장 글씨교실 김봉욱 원장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김원장의 손글씨 꿀팁, 유튜브 영상 맞춤 교재 손글씨 교과서 제2강 필기각도와 왼손의 위치. 1강에서는 펜 잡는 법과 힘 빼기, 손에 힘 빼는 거에 상관관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필기 각도와 손에 힘을 뺐는데 어떻게 해서 글씨에는 힘이 들어가는지 지렛대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필기 각도라 하면, 자, 그림을 조금 제가 올리겠습니다. 어제 봤는 그림하고 비슷한 겁니다만은, 자, 왼손을 옆에 잡아줘라. 왼손을 잡아줘야 오른손에 힘이 빠진다 그랬죠. 이렇게 그림과 같이 왼손 위치에 제가 올렸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60도라는 게 있죠. 60도. 이 60도 정도의 책상, 이 바닥입니다. 이게 바닥이면 이 펜과 책상 바닥을, 요 각도를 필기 각도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을 상기하면요. 자, 이렇게 잡았죠. 어찌게 잡아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검지가 주인공이었죠. 이 검지를 좀 안으로 이렇게, 검지만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당기면 주먹 쥐듯이 쥐어지죠. 이래 지면은 이 각도가 요거를 요 검지를 안으로 이렇게 주먹 쥐듯이 검지만 당기면 됩니다. 이 다른 필요 없습니다. 검지만 쫙 당기면 이 필기각도 60도를 유지하면 여기 검지 밑부분 고래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렛대 원리에서는 이 펜이 여기 받쳐주니까 이게 받침점이 되겠죠. 받침점. 여기 있는 이 펜 쪽 끝 있죠. 펜 쪽 끝. 이 끝은 펜이 움직이면서 쓰니까 이게 작용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검지가 힘을 줄 때는 눌린다는 얘기고, 펜을 눌리면 가운데서 눌려주니까 이게 힘점이 되겠죠. 여기에 힘이 들어가니까 자동적으로 필압이 높아지면서, 지는 필압이라고 하잖아요. 필압이 높아지면서 작용점에 힘이 들어가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받침점, 이 지점을 잘 보십시오. 제가 45도 점 찍습니다. 45도 점을 딱 찍으면 여기에 힘이 들어가죠. 이렇게 딱 달아붙죠. 이 달아붙는 이 힘 그대로 글씨를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이렇게 팔을 많이 올려서 이렇게 해서 손목을 이렇게 꺾어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많이 그렇고, 이렇게 올렸으면 왜 안 되느냐, 이런 상태에서는 뭐 45도 점을 찍건 뭘 찍건 간에 글씨를 옆에서 쓰는 결론이 되죠. 옆에서. 여기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거 똑바로 내리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이 검지가 이렇게 눌려서 힘점 작용을 하는데, 옆에서 하니까 힘점 작용이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펜 촉을 이렇게 제일 위에 올리면 됩니다. 약 45도로 빗게 잡으면서 펜 촉을 이렇게, 펜 촉이 손에 제일 위에 올라가도록, 이렇게 제일 위에 올라가도록, 이렇게 제일 위에 이게 제일 펜 촉이 여기 있고 손이 밑에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 옆에서 보면 이렇잖아요. 펜 촉이 제일 앞에 와 있잖아요. 지금 옆에서 보면, 자,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펜 촉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어야, 자, 45도 점을 찍어서 세로로 내리기도 쉽고,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글씨에서 이 세로액은 저는 딱 잘라서 한 80% 차지한다고 봅니다. 우리 한글에서는 이 세로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세로액 글자가 많고, 가로액 글자에도 짧은 세로액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세로액을 일정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글씨 한 80%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 세로액이 나오면 반갑게, 신중하게, 세로액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45도 점을 찍어서 그대로. 이 얘기를 제가 무수히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이래 나와서 끝에서 살짝 들어주는데, 펜 촉이 제일 위에 올라가야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자, 이렇게 잡으면, 잘못 잡으면, 자, 이렇게 잡으면요,
이렇게 잡으면 옆에서 쓰니까 벌써 펜 쪽이 내려가 있는데 어떻게 내려갈 겁니까? 이미 다 내려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펜 촉을 이렇게 쓸 때는 손을 들고 이렇게 온 손이 다 내려가죠. 이렇게. 이랬으니까 이게 똑바로 갈 리가 없죠. 쓰기도 힘들고. 여기 있는 이 면을, 손의 면을 딱 고정시키고 손가락 3개만 까딱까딱 하면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이미 이런 식으로 펜 필기 각도가 안 맞으면 이런 식으로 역방향이 되어버리면 쓰기가 벌써 곤란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기넥을 못 끄니까 어떻게 합니까? 짧게 쓰죠. 자, 이쪽으로 옮겨서 한번 써볼까요? 필기 각도 쓰는데 이게 다 내려왔으니까 못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그만한 글씨 쓸 수밖에 없죠. 다 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위로 올렸을 때처럼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이 핵을 길게 끌 수가 없어요. 불편하니까 이렇게 이미 내려와 손목을 꺾어서 이렇게 하거나 여기에서 이 방향을 이렇게 이 엄지 방향을 이렇게 했을 때는 더 이상 못 내려가니까 이렇게 작은 글씨밖에 못 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힘드는 게 뭐냐? 이런 상태에서는 가로액이 더 힘들어요. 못 갑니다. 왜? 여기 받쳐 있잖아요. 받쳐 있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또 들고 또 이렇게 하죠. 무슨 부쓰듯이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정하지 못하고 또 손목을 꺾어서 이렇게 쓰면 여기 받쳐 있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컴퍼스 돌리듯이 이렇게 딱 제일 밑에 펜촉이 제일 위에 이 손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으면 가로도 쉽고 가로는 더 쉽겠죠. 가로도 쉽고 세로도 쉽고 쉽게 말해서 우리 열십자 쓰듯이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글씨를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글씨는 지렛대 원리입니다. 손에 힘을 다 빼고 펜 촉에 힘이 들어가고 안 되고를 아주 정확히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지렛대 원리입니다. 지렛대 원리.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검지가 눌려주면 힘이 붙고 그걸 떼면 힘이 떨어지고 눌렸다 뗐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이렇게 쓰는 게 이제 글씨에 가장 올바르게 펜을 잡고 필기 각도를 유지하고 왼손의 위치를 이렇게 교재를 이렇게 살짝 위에 잡아주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쓰는 분도 많죠. 자, 글씨를 요 쓰는데 씁니다. 자, 위치자를 쓰는데 여기 선이 계속 왼손을 잡아주는 게 요 따라가요. 이렇게 이 좁은데 여기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이 종이가 울렁울렁함을 이제 방지하기 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잡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않은데도 벌써 습관적으로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봉필 쓰면 그 좁은 고기다 이 왼손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쓰는 분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습관이니까 여기 이렇게 교재 왼쪽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짝 얹어만 줘도 오른손에 힘은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글씨를 쉽게 이렇게 쓴다는 것은 글씨를 오래 써도 팔 아픔이 없어야 되겠죠. 그 팔 아픔 없이 쉽게 편하게 글씨를 쓴다는 것은 펜 잡는 법부터 필기 각도, 그 다음 필압이라는 것은 뭡니까? 검지를 눌렸다 뗐다 여기에서 조절이 되고 45도에 약 45도에 이 손목이 안손목 이 안선은 이게 안선은 절대 이렇게 손목을 꺾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전체 손 5손가락을 좀 아래로 향하게 다 펴서 이렇게 해서 글씨를 쓰면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습관이 무섭죠. 처음에는 이렇게 잡았다가도 세팅이 돼 있다가도 또 제자리로 또 옛날 잡던 그대로 자꾸 돌아갑니다. 그래서 처음 글씨를 배울 때는 손 잡는 법, 그 다음에 필기 각도의 유지, 그 다음 손목의 위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글씨를 쓸 때 막 엎드려 쓰는 사람, 또 멀찌감치 저 멀리 쓰면 글씨는 이게 작은 글씨를 쓰는 이 세밀한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멀리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책 읽는 자세처럼 이렇게 읽는 자세로 책을 잡듯이 이 교재를 잡아주고 이렇게 45도 각도를 유지해 가면서 쓰는데 이게 제일 밑으로 가면 이 책상 끝으로 가겠죠. 그럴 때는 이 교재를 옮겨주면 됩니다. 교재를. 그래서 이 손글씨 교과서는 이렇게
책을 재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책도 재본해보고 뭐 여러 가지 링으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만은 제일 좋은 거는 책이 양면이 안 펼쳐지는 게 제일 좋아요. 펼쳐지는 그 이음 부분이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쓰기가 나쁘고 종이가 이렇게 울렁울렁 하니까 이렇게 그냥 낱장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침대 있죠. 집에 가면은 이런 그 받침 홀더 이거 다 거의 뭐 요즘은 학교에 준비물도 있으니까 거의 다 있을 겁니다. 문방구 가도 뭐 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이 폴더를 이용해서 여기에 잡아주고, 그리고 이 교재는 이 쪽수대로 이제 이게 이제 강의에서는 1강, 2강, 3강 이렇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이게 이쪽이죠, 이쪽. 그래서 쪽수대로 제가 한 강씩 그 이 설명 영상을 제작하니까요. 이 순서대로 그냥 다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써가면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큰맘 먹고 제 그 이 모든 글씨 이 꿀팁, 제 노하우를 유튜브 영상에 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교재도 이번에 새로 만들었으니 이 시청자님께서 많이 도움 되시길 바라고, 도움 되시는 만큼 뭐 구독, 뭐 좋아요, 계속 영상이 계속 하루에도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올릴 테니까요. 굉장히 많겠죠. 거의 한 200강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영상을 올릴 테니까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보다 더 어느 글씨 강좌보다 유익한 강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3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3강은 한글을 쓰는데 한글의 자형이 4가지가 있는데 그 한글 자형의 구분과 거기에 따른 필법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